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출근 투쟁을 결의해야 되시는 피조기지 노동자들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긴급 돌봄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안전에 다 방치되어 있는 돌봄 노동자들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중당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조규직 청원대회가 있었는데요. 8분의 이제 발제자들이 나와서 청원대회 하셨는데, 말씀을 듣던 내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그나마 노동조합을 만나서 노동조합이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계셨습니다. 200kg, 300kg에 대한 물량이 택배도 아닌데 마트 노동자들이 배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이 5층 빌라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해서 이러다 죽겠다, 과로해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사태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급여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과로해서 안전에 불안전 상태에 노출되어서 과로사하거나 두 개 말고는 택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되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중간에 기자회견 하는 중간에 그 재난 안내 문자가 전체가 다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확산시킬지 모르니까 집회를 당장 해산하라고 방해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서 이렇게 일단 굶어 죽겠다 싶어서 나와서 하소연하는데 정권의 경찰이 할 짓이 기자회견 장소를 막는 것 뿐인가? 콜센터의 노동자들이 닭장 같은 공간에서 따닥따닥 붙여서 120짜리 책상에 닭장처럼 근무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어제 확진이 돼가지고 90명한테 확산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쫓아오는 언론들을 보면서 사실 너무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죽어야지, 이러다 더 큰 사고가 생겨야지 우리를 뉴스에서 다뤄주고 현장에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건가? 살고 싶어서 죽지 않으려고 인간이기에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을 꼭 바꿔야겠다. 상식으로 통하지 않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을 꼭 바꿔야겠다. 선거에 나가면서 한 15일 정도 돌아다녔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꼭 돼야겠다. 이 땅에 노동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땅에 재물을 생산하고 이 땅을 발전시켜온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는 저들에게 꼭 보여줘야겠다고 결심을 다시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분노도 많이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인천 조합원들과 함께라면 그 어려운 길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중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1번 김혜정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전북에 내려갔는데요. 그제 내려갔나요? 그제 전북에 내려갔는데 출근 투쟁이 사실은 파업 투쟁보다 더 쉬울 줄 알았더니 매우 어려운 투쟁이더라고요. 예? 그죠? 그냥 파업은 왠지 내 권리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출근은 이러는 것이 맞나 싶은 감정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좀 복잡해져서 우리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내 것을 내주면서 하는 투쟁은 익숙한데 뭔가 다른 것을 쟁취하는 투쟁은 좀 주저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 착하셔서 혹시 내가 이래가지고
나가서 감염이라도 걸리면 조합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노동조합이 주말에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조합원들한테 지침을 내리고 노동조합 지침을 보고 100명의 조합원들이 2000명의 조합원들이 곳곳에서 학교 인증샷을 올리는 걸 보면서 간부님 말씀 되게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도대체 노동조합이 뭐길래 우리 조합원들은 이러신가. 10년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있게 한 힘은 오로지 노동조합이 함께 하자면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지 않고 함께한 조합원들이 계셔서 그거 가능했다 싶었습니다. 전북의 한 조합원이 원래 출근 시간이 8시 반인데 보통 저희가 1시간씩 빨리 출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출근 투쟁이니까 이거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7시 반에 출근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급식실에서 7시 반에 출근해서 3시 반까지 앉아있다 오셨대요. 왜냐? 10분 찍고 오면은 저것들 사진에 올리려고 그냥 요식회계 하고 나온 거 아니냐고 오해할까 싶어서 8시간을 꼬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텅 빈 급식실에 앉아있다 오셨다는 조합원 말씀 들으면서 아, 노동조합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출근을 해서 행정실에 갔는데 행정실 직원이 네가 출근하지 말아야겠는데 왜 나왔냐고 뭐라 했대요. 그랬더니 뭔 말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조합의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말하면 돼요. 울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적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것을 다 외워지지도 않아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행정실장 앞에서 그걸 5번을 읽었대요. 울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서 얼마나 어려운 결심이었을까요? 되게 불편해하는 행정실장 앞에서. 근데 그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그래서 학비노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투쟁을 만들어갔다. 그래서 학비노조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학비노조가 쓴 건 늘 새로운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 노동조합의 권위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 여전히 저희는 어떤 법적 지위도 가지지 못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문재인은 비정규직 제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더 이상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뉴스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이만큼 없앴다고 광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놓고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에 사기를 쳤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비정규직이 너무 머릿속에 당연하게 인이 박혔는데 원래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사회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97년도 IMF 때 처음으로 비정규직 우리는 만났어요. 그죠? IMF 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전까지. 예, 통화를 하고 계시는군요. 순간 저한테 대답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9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급여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아니요, 이제 97년 IMF가 이제 잠깐만 끌어다 주세요. IMF가 생겨버렸잖아요. 97년도에는 이제 IMF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정규직도 생겼어요. 근데 97년도에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없었어요. 왜 없었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비정규직이 되고 나서 급여를 절반으로 깎는다 하면 어떤 노동자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그랬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급여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있는 차이가 뭐였냐면 정규직은 계속 고용된 사람, 비정규직은 계속 고용을 할지 안 할지 회사가 모르겠으니까 일단 올해 1년 고용하고 2년 고용하고 나서 회사 상태가 좋아지면 고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급여 차이는 없다. 다만 너의 고용의 문제, 형태만 차이가 있는 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